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집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먼저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일부분은 속하고 일부분은 속하지 않는다. 그럼 아닙니다. 모두 다 속해야 됩니다.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다 속할 때 그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그럼 공집합한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느냐? 됩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심지어 공집합 자기 자신에게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A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원소 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비교를 할 때는 부분집합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단순한 내용인 듯 하면서도 문제를 막상 풀면은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두 개 섞어 놓으면 좀 이따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자, 그래서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때는 원소 기호,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집합 기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합 A는 1, 2, 그 다음에 집합 B는 2, 3, 4, 자, 그 다음에 C는 자,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집합 A에 해당하는 2는 B 안에 있지만 1이 A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B가 지금 보면 원소가 4개나 있어서 A보다 원소가 훨씬 많긴 하지만 A에 해당하는 원소 1이 B 안에 없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1, 2가 C 안에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1이라는 숫자가 A의 원소이냐? 자, 그렇습니다. 원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A의 원소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집합. 자, 집합 안에 문제가 뭐냐? 중괄호가 집합으로 우리가 쓰이는데 이 중괄호가 집합 안에 또다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괄호가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집합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 때 1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1이라는 이게 A에 속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원소 기호가 있느냐 또는 부분집합 기호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원소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괄호 이거 전체를 뭐로 봤느냐? 원소로 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집합 안에 원소로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분집합 기호를 사용했다면 이 바깥의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알맹이,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원소라는 뜻인데 이게 집합 A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메모해 있는 이 내용이 예제 1번을 풀기 위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에 원소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 전체가 원소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1의 중괄호를 취한 이 모양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A 안에 2라는 요 모양 자체 그대로 원소로 있느냐? 없습니다. 중괄호를 취한 모양은 있어도
이 자체의 모양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자, 그럼 이번엔 다시 3번을 보면 부분집합 기호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바깥에 있는 이 중괄호는 뭡니까?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 파이 모양 이걸 뭐로 모르냐? 원소로 보는 겁니다. 이 모양이 있느냐? 자,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기호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원소 기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소 기호를 쓴다는 것은 이 모양 전체를 물어봤다. 그렇죠? 원소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원소로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의 중괄호 치한계 1,3의 중괄호 치한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 부분집합 기호를 썼네요. 지금. 그렇죠? 부분집합 기호를 썼으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와 3에 해당하는 요게 원소로 있느냐? 자, 보면은 2와 3이 중괄호 형태를 취하는 모양은 있는데 2와 3으로만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메모 이야기합니다. 원소 기호가 있으면 이거 통째로 전부 다가 원소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부분집합 기호를 썼다라고 한다면 바깥 중괄호 이건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원소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시험을 치면 중간고사에 100%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A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 A 안에 있는 이 숫자가 B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럼 B 안에도 1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은 1이 아니니까 이건 빼고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든지 아니면 A 플러스 1이 1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1이라는 숫자가 B 안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제곱은 그럼 뭐가 됩니까?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A 값은 뭐가 됩니까? 허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I가 나오면 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 1이다라고 한다면 이항하면 A 값은 0이 됩니다. 자, 답이 나왔으면 반드시 검산을 해봐야 됩니다. 집합에서. 자, 집합 A는 그럼 뭐가 됩니까? 0을 집어넣으면 원소가 1,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집합 B는 A 자리에 0을 집어넣으니까 3, 2,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 성립할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럼 먼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는데 수직선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자, 이렇게 해서 A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느냐? A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되니까 K-1이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그 다음에 2K 플러스 10은 4보다는 오른쪽에. 자, 그래야만 집합 B가 A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건 같아지면 안 됩니다. 자, 왜냐? 마이너스 2, A는 경계가 포함이 되고 B는 경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겹쳐버리면 A가 오히려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4보다 2K 플러스 10이 더 크다라는 것은 맞고 둘 다 경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K-1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크고, 두 번째 4보다는 2K 플러스 10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K. 자,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K.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K의 범위를 다시 한번 공통의 범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영역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이게 범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수 K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